우리 고아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은 그 인천 국제공항공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 전승 71주년 기념식 우리가 행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시장도 이제 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인천시에서 영구 용역을 줘가지고 북한 9개 공항을 뭐 건설하거나 보수하고 그리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을 남북교류의 거점 공항으로 만들겠다. 그 용역 비용이, 용역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이 4조 4천억이 든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인천시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난 얼마 뒤에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라고 그 김포을입니다. 김포을 지역구인 박상혁 의원이 이와 관련된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법률안 개정을 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박상혁 의원이 낸 주요한 법안이 세 개인데요. 하나가 한국공항공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철도공사법, 이 세 가지 법인데요. 근데 한국공항공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이 많이 있죠. 그 공항을 관리하는 공사가 바로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이 공항공사가 이제 그 설립이 돼서 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한국공항공사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국제공항만 뭐냐면 그 범위 한정해서 그 공항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법을 만든 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인데, 요 두 법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국철도, 코레일이라고 하죠. 한국철도에 관한 그 법이 있는데, 그게 한국철도공사법입니다. 그 법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이 세 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썸네일에서 제가 표시를 했지만, 이 남북 협력, 교류 협력 이런 명목으로 북한에다가 공항 지어주고, 공항 보수해주고, 또 철도 부설해주고, 철도 관리해주고, 또 철도 현대화 해주는 그런 사업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항공, 공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 이것은 국가기관 시설이고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이 국가기관 산업 또는 그 국가기관 시설을 그냥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천시에서 영구 용역을 주면서 이 정도 예산이 든다, 뭐 타당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니까 이 법 개정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 개정안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지금 북한이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위협을 가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뭐냐면 공항을 지어주겠다, 또 철도를 부설해주겠다. 그 바로 뭡니까? 공항과 철도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까? 바로 군사 목적으로 바로 이용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전투기들이 이륙할 수 있는,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공항을 우리 돈으로 북한에 지어주겠다. 그리고 전쟁 물자들을 실현하는 철도를 우리 돈으로 북한에 부설해 주겠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히 부정하는 법이죠. 대한민국을. 뭐 국민 세금 이 문제를 떠나서 안보적 차원에서도 이건 대한민국을 공격하라고 비행장 지어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침략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철도를 놓아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제가 반국가적 악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 등이라고 해서 등자를 붙였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항공사뿐만 아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법 여기에 유사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개정은 3개지만 그 3개 바로 이제 뭐냐면 대표적으로 인천공항공사 국제공항공사법뿐만 아니고 하여튼 이 한국공항공사법에 들어가 있는 그 개정 내용, 즉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하여튼 비행장 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공항 건설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다 3개를 포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우리가 9월 15일 인천시청을 찾아가서 박남춘 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걸 규탄하는 그런 1인 시위를 했는데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계기를, 또 보고서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실은 이제 뭐냐면 9.19 평양 공동선언이 나오고 나서 그 인천시에서 뭐냐면 남북교류 활성화를 대비해서 뭐냐면 인천시가 또는 인천국제공항이 하여튼 그 항공거점 분야, 항공거점 그 도시로 또 시설로 이렇게 격상시켜서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시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하여튼 인천국제공항을 남북교류 거점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 보고서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2020년 5월, 2020년 작년 5월이죠. 5월에 그 한국교통대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시가. 한국교통대는 뭐냐면 주로 철도를 주로 이제 뭐냐면 하는 학교 있거든요. 그 학교가 충주대하고 합쳐져 가지고 한국교통대라는 곳을 이제 설립을 했던 겁니다. 합병 설립한 거죠. 자, 그런데 인천 시가 한국교통대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교통대는 철도 운송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연구기관입니다. 항공이 아니에요. 항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철도 중심 연구 교육기관인 한국교통대하고 인천시가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건 용역 기관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항공 관련 학과들이 많이 있죠. 점수를 낮춘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교들을 다 제쳐주고 철도 연구기관인 한국교통대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냄새가 나죠.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용역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다른 배우의 무슨 거래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자기들의 인천시에 유리한 연구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이 한국교통대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 정도의 연구기간을 거쳐가지고 원래 4월 초에, 4월 중순에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이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실은, 그 당시 한동안 약간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인천 가는 김에, 어차피 인천 상륙작전 전승기념일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천시청을 방문해서
규탄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마 뭐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하셔가지고 뭐 4조 4천억 들어간다 하면 이 내용 아시겠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50개 정도 북한의 공항이 있는데 그 중에 8개 지금 현재 건설되어 있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8개 공항과 그리고 1개 공항을 새로 신설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8개 공항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수한다는 거고 뭐 전면 보수 수준입니다. 현대화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개 공항 그게 뭐냐면 낮은 선봉 나선시라고 하는데 낮은 선봉시에는 그 공항이 없기 때문에 1개 공항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8개 공항을 완전히 전면 개보수해서 현대화시키고 1개 공항을 신설해서 북한에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의 병을 하느냐? 그 용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는 국비 우리 돈으로 하자 예산으로 하자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민관 협력 사업으로 하자. 국비 또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민관 협력 사업 말이 좋아서 그렇지 지금 사실은 뭐 그 대장동 그 뭐 화천대유 이 사업이 바로 그 방식 아닙니까? 민관 협력 사업들한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간에 묘하게 북한의 공항을 개보수하거나 공항을 신설하는 한다는 내용의 연구 용역에 뭐냐면 하여튼 국비 또는 민관 협력 사업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다 하는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그 재원이 얼마나 되냐? 그건 잘 알고 계시다시피 4조 4천억이 들어갑니다. 4조 4천을 쏟아붓겠다는 거죠. 북한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연구 용역 보고서고.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부수적으로 또 돈을 또 몇백억씩 넣어서 뭘 만들고 하냐. 뭐 이름도 재밌습니다. 뭐 서해 남북 평화도로 이것도 만들자. 그래서 영종도 강화 개성 해주 이렇게 있는 서해 남북 평화도로를 만들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권역이지만 하여튼 그 해주나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일대를 잇는 대북 도심 공항 터미널을 만들자. 도심 항공 터미널을 만들자. 해주나 개성 이곳에 하여튼 도심 항공 터미널을 만들겠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도중에 180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퍼주기죠. 완전히 퍼주기입니다. 이제 공항만 건설해 주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바로 이제 뭘 하냐면 뭐 서해 남북 평화도로라는 이름으로 도로 건설해 주고 뭐 고속도로에 준하는 도로 건설하고 그 다음에 도심 항공 터미널 지어주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 용역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용역 보고서를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의 욕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한국공항공사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하고 그 차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별도의 공사입니다. 근데 그 사업 범위는 인천국제공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을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밖에 사업은 누가 하느냐? 그건 한국공항공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 한국공항공사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박상혁 의원이 이 법안을 두 군데 다 넣었습니다. 뭐냐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도 대북협력조항을 넣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북한에 공항을 지어준다.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예비적으로 어떻게 했냐. 한국공항공사법에다가 똑같은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즉 공항을 건설해주는 사업을 할 수 없을 때는 한국공항공사가 할 수 있도록 양쪽에다 다 규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면 여기 이걸로 하면 된다.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가장 좋은 게 뭐냐. 하여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또 그게 안 될 때, 그 사업 범위가 인천국제공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냐. 한국공항공사에서 사업하면 된다. 이 논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한국철도공사법 있죠. 철도공사법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철도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사단들이 파견됐었죠. 물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때 이제 동해 쪽, 서해 쪽 철도 연결하고 도로 연결한다. 그 사업을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이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철도는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만 개설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철도는 이 선로를 부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러 가지 선로를 부설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북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북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남한이 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철도를 부설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차원에서 바로 박상혁 의원이 바로 한국철도공사법을 그 개정을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북 협력 사업을 한국공항공사 혹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철도 연결 사업을 한국철도공사가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바로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부분들이 그런 인구 용역에 기초해서 하여튼 인천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대북 항공 이 분야를 어떤 간에 대북 지원을 해주겠다, 퍼주기 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법안 발의된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4월 중순에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영역 보고서가. 그런데 이 박상혁 의원이 이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또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이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이 2021년 4월 26일입니다. 불과 한 보름 간격을 두고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 보름 뒤에 법안이 발의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박상혁 의원도 김포울이니까 그쪽이죠. 그러니까 긴밀하게 서로 교류했다. 미리 법안을 발의할 때 미리 사전에 이 교감이 없이는 법안을 발의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짝짝꿍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을 내온 겁니다. 그런데 요 입법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4월 26일 날 법안을 발의해 가지고 바로 이제 국토교통위원회가 소관위원회가 되는데 4월 27일 날 국토교통위원회 회부됩니다. 회부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부된 다음 날, 즉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공항공사법의 경우에 즉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경우에는 2644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제출됐죠. 근데 물론 절대 다수가 반대 의견입니다. 대북 퍼주기 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다.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재는 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제안 이후에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공항공사법 개정하는 얘기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의 건설, 운영, 노하우와 해외공항 컨설팅 및 위탁 운영,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등의 경험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그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북한의 공항 개발, 공항시설 현대화. 자, 공항 개발, 일단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항시설 현대화. 그 다음에 공항 운영 지원, 항공 인력 양성 등 항공산업 분야에서 교류 협력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한국공항공사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공항 또는 항공 관련 기술들이 있겠죠. 그 기술들을, 노하우들을 전부 북한의 공항을 개발하는데, 즉 짓는데, 또 공항시설을 현대화하는데, 그 다음에 운영 지원을 하는데, 인력 양성하는데 다 쏟아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공항 건설을 북한에 해준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더 중요한 게 시설 현대화다. 아니, 인력 양수도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그 항공 관련 기술들, 전문적인 기술들, 이 기술들을 북한에 다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공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민수용어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그 바로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겁니다. 기술이. 민간 항공기에만 사용되는 기술이 곧바로 뭐 전투기 이런데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 기술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냈다. 이런 취지를 그 제안을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럼 개정한 건 내용은 뭐냐? 개정한 내용 간단합니다. 그 사업에다가 한 호, 우리가 이제 법 조문은 그렇습니다. 조가 있고요. 1조, 2조, 3조 할 때, 제1조 이럴 때 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이 있습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그 다음에 항 아래 호가 있습니다. 그 호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호 하나를. 이제 그 조항이 뭐냐면 하여튼 그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입니다. 사업 범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사업 범위를 정한 게 있는데 그 사업 범위에 하나의 호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그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에 지금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그 9조 1항에 보면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6의 2호 6의 2호입니다. 6의 2호라는 호를 하나 추가한 겁니다. 근데 그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 근데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혁유 협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산업의 교류 협력이 뭘 포함하느냐면 바로 공항의 개발과 운영을 포함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 건설하고 그 다음에 공항 운영하는 거 그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영무 영역 보고서에 나타났지만 엄청난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경우는 사실은 그 개정된 내용은 극히 간단합니다. 그냥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 이걸 한국공항공사가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호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항공사에서 예산 올리겠죠? 사업계획 올리겠죠? 그러면 한국공항공사가 그 정부의 승인만 얻으면 뭐냐? 그 실제로 뭐 공항 건설하고 공항시설 현대화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 규정을 하나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한 조항이 추가된 것 뿐이지만 하여튼 정말 반국가적인 공항 건납, 상납 이게 가능해지고 우리 국민의 혈세가 저기에 북한을 이롭게 하는데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항 하나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위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공항을 건설해 준다. 그 다음에 공항시설을 현대화시켜준다. 뭐 인력 양성을 한다. 등등등의 행위는 저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그 산업을, 기술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반국가적 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반국가적 행위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 개정안은 당연히 반국가적 악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간 4조 4천억 예산, 엄청난 예산이죠.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서 정말 생활의 기반이 무너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4조 선을 들어서 공항 지어주자. 용납이 됩니까? 용납이 전혀 안 되죠. 근데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개 광역시가, 인천광역시가, 한국공항공사를 통해서,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간이 부어도 너무 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문제입니다. 2017년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나왔는데요. 그때 2375호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이게 2017년 9월에 있었던 결의인데 이 결의의 내용은 북한에 대한 합작 사업을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합작 사업을 금지시켰단 말은 합작 사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 일방적으로 우리가 건설을 해주는 일방적으로 합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건설해 주는 것도 물론 금지되는 겁니다. 금지되고 일정한 자본금을 써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7년 9월부터는 대북 합작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연장하는 공사, 그리고 도로 연장하는 공사,
이 공사를 조사 작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재를 받습니다. 유엔 차원의 제재뿐만 아니고 유엔 가맹국, 특히 미국 같은 유엔의 가입국들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 못했죠. 근데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공항 건설을 해주겠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입니다. 이 정권에서 굉장히 유엔 대북 결의를 회피해서 북한 지원을 해주려고만 길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증거도 잡혔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근데 하여튼 노골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다라는 명목으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해방되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고 그래서 자유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물론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자유통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유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 사업은 바로 이적형 사업, 이적성 사업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즉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말은 국제법 위반이란 말입니다. 국제법 위반.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개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개정안이 이거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박상익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발의한 날짜는 4월 26일이고 국토교통위원회 회부된 게 27일. 그리고 입법 예고 기한도 똑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 한국공항공사법하고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하고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을 같은 날 나란히 제출했습니다. 나란히 제출한 거죠. 그래서 공항하고 철도하고 밀어줄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박상익 의원은 문재인에게 충성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김정은에게 충성하려고 했는 것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 만들겠다. 이런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떻게 문재인에게 충성하려고 이런 법을 만드는 건 분명하겠죠. 같은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박남춘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같은 당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여튼 이 세 법 개정안을 같은 날짜에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년 번호가 이어집니다. 1년 번호가. 의안 번호라고 있는데 접수된대로 의안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근데 그 번호가 딱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제출이 됐는데 여기는 2,754건의 의견이 제출했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많죠. 그래서 이 2,754건의 의견 가운데 절대 다수는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비슷한데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하고 사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안 이유도 같고 개정된 내용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제1항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 똑같은 문구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과 똑같은 내용의 개정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 입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공항공사로 이걸 넘겨서라도 이걸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법에 대한 개정을 다 같이 낸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문제점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국가적 행위고 반국가적 악법이고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계획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짜에 발의되고 하여튼 입법 예고도 다 똑같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앞에 두 개의 개정안이 공항과 관련되어 있다. 즉 항공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 이건 철도입니다. 철도 산업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제한 이유를 보면 그 당시에 이 문재인 정권이 뭘 했냐 추진한 적이 있냐면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철도 건설 사업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추진을 못했죠. 아까 말씀드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때문에 추진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철도 부분에 있어서의 남북 교류 협력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그에 맞춰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바로 철도 연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이 개정안입니다. 즉 한국철도공사법에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업범위에 넣어서 한국철도공사가 하여튼 철도 부서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집이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오늘 같은 이제 아침 일찍 9시부터 회의를 하기 때문에 새벽차를 타고 올라야 됩니다. 부산역에 가서. 근데 뭐냐면 부산역에 가면은 건물에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유라시아 철도 플랫폼이라는 간판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북한이 자유통일되면 그럼 이제 근데 뭐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이런 걸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 그 전까지는 뭡니까? 그건 바로 자살행위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철도를 깔아주는 것은 자살행위죠. 자유통일 되기 전에 이 북한 공산 3대 세습 정권이 있는 한은 우리가 북한의 철도를 부설해 준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죽이는 행위죠.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 법안에서 제안에 의해서 밝히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 블라디보스톡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모스크바까지 쭉 연결되는 게 있죠.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시키는 그 철도 부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 횡단철도입니다. 그 중국 횡단철도는 여러 가지 좀 다른 게 있는데 하여튼 만주지방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실크로드 있죠. 실크로드 쪽으로 쭉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는 그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관통하는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철도인데 이 철도와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자, 이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북한 철도 사업 및 유라시아 대륙 철도 연결 사업은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지만, 자, 남북한 간 철도 사업. 철도 있자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철도 연결 사업. 유라시아 대륙 철도 연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중국 횡단철도면 두 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중국 횡단철도가 나중에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만나는데, 러시아 쪽에서 만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남북한 간 철도 사업하고,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철도 연결 사업, 이것이 최우선 과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근데 뭐가 없냐? 근거 규정이 없다는 거죠.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냈다. 이 이야기를, 이런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북한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이제 저까지, 좀 어떻게 말하면, 러시아는 또 뭐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중국까지, 중국으로 관통하는 열차를 만들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전력이 부족하면,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수입한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력 수입하려면 뭡니까? 송전수 깔아야 안 됩니까?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천연가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수입해야 되죠. 그런 의미도 사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통해서 천연가스관이 통과하고 천연가스를 수입한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볼모가 되는 거죠. 북한을 막아버리면 우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돼 버리죠. 지금 오히려 중국은 전력난 때문에 공장도 못 돌리고 있지만은, 하여튼 중국으로부터 전력 수입을 한다 그러면, 그거 차단시켜버리면 우리 산업들은 가동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하여튼 철도 이쪽에서 먼저 정지 작업을 해놓자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공항공사법하고는 달리 사업을 두 개로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뭘 포함시키고 있냐면, 구호, 호 이름은 좀 바뀌는데요. 하여튼 제9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북한 간 철도 산업의 교류 및 협력 사업. 자, 남북한입니다. 남북한 간의 철도 산업의 교류 협력. 이 철도 깔아주는 거 포함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9호고요. 10호가 뭐냐면,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 이것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동북아 철도망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 횡단철도를 말합니다. 중국 횡단철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의 경우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철도라는 게 이 철도 선을 함부로 변경시킬 수가 없죠. 엄청난 부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를 하여튼 북한을 경유해 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연결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그 사업을 실제로 사업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 사업 비용은 좀 한국이 부담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부담하고, 그래서 이 철도를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북한에다가 뭘 퍼주지 못해서 날린 거죠. 근데 그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항과 철도는 국가기관시설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그런 산업이죠. 또 그런 산업을 주적인 북한에게 공짜로 지어준다? 그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아니, 근데 자유통일하고 나서 이 법 적용시켜서 그거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개정안에는 이걸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하나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냐면,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뭐 3대 독재 정권이 레짐 체제되고 그 뒤에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공포하고 나서 6개월 뒤부터 바로 이 사업이 이 법이 효력을 갖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제한 이후에서는 나중에 어떤 뭐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필요하니까 이걸 미리 준비한다 이런 상황에 하지만 법이 딱 규정이 되면요 바로 시행일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충분히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때 자유통일된 그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법안을 내도 늦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지만 이걸 법제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통일된 이후의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현 정권 또는 다음 정권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서 합법화시켜주는 겁니다. 즉 공항이나 철도를 설치해 주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그 법률이고 개정안이고 그 사업을 바로 다음 정권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악법이라는 겁니다. 주석에게 우리 기간 산업, 기간 시설을 다 지어주겠다. 갖다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법을 바로 발의해서 하여튼 간에 인천시에 하여튼 거대한 어떻게 말하면 반국가적 계획을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그런 악법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발의를 하고 있다. 물론 이 조항들이, 이 개정안들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세력들은 지금 뭐, 거칠 것이 없죠. 자기들이 압도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지난 9월 15일 날 인천에 가서 박남순 인천시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던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악법, 기간산업, 우리 기간시설을 북한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개정안이 나왔다. 반드시 이건 저지시켜야 된다 하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들. 근데 제가 검토를 해보다 보면 사실은 뭐 이미 통과된 것도 있고 또 다뤄야 될 내용이 한 주에 한 개밖에 못 다루기 때문에 중요한 법들이 많지만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통과된 법이라도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제가 이 강의 내용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이 정도 하고, 하여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